오늘은 로지스틱 회기를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 자, 로지스틱 회기는 뭐냐면 이름은 회기인데 실제로는 분류학입니다. 분류학이 다중 분류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기예요. 이름은 회기이나 분류하는 알고리즘이요. 우리가 앞에 처음에 분류 한번 했습니다. 맨 처음에 뭐 K 최근접 분류라고 해서 분류를 한번 했어요. 또 다른 분류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뒤에 딥러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럼 데이터가 이제는 물고기인 물고기인데 물고기의 종류가 늘었어요. 뭐 저번에 알고리즘으로 했던 거 물고기 종류가 돔하고 빙어였는데 이제 물고기가 이제 종류가 늘었습니다. 오늘 할 거. 그래서 제가 먼저 얘를 이제 다중 분류예요. 저번에는 돔인지 빙어인지 분류했다면 이번에는 돔인지 빙어인지 구분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개의 물고기를 찾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다중 분류에 다중 분류. 자,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는 판다스로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가 뭘로 가지고 오냐면 판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판다스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스로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 PC가 PC예요. 같은 PC인데 어떤 PC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PC는 PC인데 네. 물고기. 이번만 물고기하고 이제 말 거예요. 물고기. 이번 알고리즘 말고는 이제 물고기 안 나옵니다. 물고기. 자, 판다스 데이터 CSV로 되어 있는 거 저번에 한번 했었죠. 판다스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헤드 하면 맨 첫째 항목 컬럼 0하고 같이 5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형태가 어떤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프린트를 안 했나? 프린트가 안 되어 있나? 프린트 했는데 문구 찾아오는 게 왜 이래 느릴까? 물고기가 많나? 종류가? 개수가 몇 개 데이터가 얼마 안 될 텐데. 자, 읽어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는 종입니다. 종. 이제 뭐 물고기 종류다 이 말이요. 지금 안 섞여져 있어서 불임만 되어 있는 불임 뭐 돈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 많아졌네요. 여기 머신러닝에서는 특성 얘를 특성이라 하죠. 저번에는 뭐 길이 주고 무게 주고밖에 안 줬는데 이제 좀 뭐가 특성이 많아졌어요. 자, 특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죠? 앞에 있는 거는 종류가 뭔지 랜덤으로 지금 안 섞여져 있어서 돈부터 먼저 나오네요. 자, 무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길이. 근데 조금 더 데이터가 디테일해졌어요. 그 다음에 높이, 넓이 해서 특성이 5개. 그 다음에 얘가 종류인데 종류를 이제 종류가 몇 개인지 보려면 얘를 원래 우리가 다 출력해야 되는데 판다스에 유니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크에 해당 데이터의 항목 필드명을 입력하면 뭐 걔가 종류가 데이터 중에서 디스팅트하고 출력을 해줍니다. 디스팅트하고 뭐 중복되는 빼고 종류가 몇 개인가 보겠다. 이 말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물고기에. 그래서 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 길이, 대각선, 높이, 넓이 주고 해당 물고기 종류가 뭔지 알아 맞추는 거예요. 뭐 특성도 많아졌고 종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예요. 종류면 해당 컬럼에서 데이터들 중에서 뭐 중복 제거하고 출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제 물고기가 7개 종류가 있어요. 브림, 로치, 화이트 피쉬, 뭐 파키, 포치 이런 종류가 많아요. 파이크, 스멜트. 스멜트는 브림하고 스멜트는 알죠? 앞에 봤으니 얘는 돔이고 얘는 빙어. 나머지는 제가 사전으로 찾았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그냥 심심해서. 돔이, 파키는 청어, 포치는 농어, 파이크가 갈치래요. 갈치. 그냥 로치는 붕어 종류. 아까 빙어 했고 화이트 피쉬가 대구입니다. 대구.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미리 해놨어요. 뭘 해놨냐면 우리 앞에 맨 처음에 배웠던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중 분류를 한번 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의 스코어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종류가 많아졌고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쉐이프로 데이터를 뭐 종류 크기가 얘를 인풋을 얘를 찍어보면 되겠네. 전체 데이터의 데이터가 몇 개인가 그거부터 추려갈게요. 다시 전체 데이터가 몇 개인가. 코멘트 찍고 전체 데이터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몇 개냐면 159개예요. 159개의 5열이니까 5열이 뭐 이거죠. 무게, 길이, 대각선, 높이, 넓이, 그거 5열. 그 다음 데이터는 159개다. 이게요. 159개면 7종류니까 각각 종류마다 대략 159개. 나누기 7 해보면 각각 종류마다 한 20몇 개, 22개씩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인 K 최근접 알고리즘으로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빼야 되는데 거꾸로 했네. 자,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저번 주에 데이터 전처리 아예 메서드가 있었죠. 뭐 스탠드, 스칼라 메서드. 그래서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지금 왜 데이터 전처리 하냐면 단위가 다 다르죠. 단위가 다 무게도 있고 길이, 높이, 넓이 싹 다 달라요. 얘네들은 센치지만 그 단위들마다 간격도 다르고 얘는 무게 그람수니까 다르고 간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정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 있죠? 요거 얘네들이 지금 단위가 다 달라요. 간격도 얘와 얘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주는데 이제는 뭘로? 스탠드 스칼라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얘는 스탠드 스칼라 해서 표준화를 시켜줄 때도 마찬가지로 뭐 훈련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도 각각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K-Nearest Classifier는 뭐 이웃의 개수가 샘플링 하는 데이터 이웃의 개수 기본 디폴트가 5였죠. 그래서 그냥 5로 두고 기본 디폴트 데이터 두고 핏에서 뭐 학습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만 측정을 해볼게요.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데이터는 뭐 다중분류입니다. 다중분류. 뭐 분류의 개수가 7개다 이 말이야. 물고기 종류가 7개예요. 특성은 5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코어만 측정하겠습니다. 스코어. 그랬더니 이 알고리즘, 이 니어버스 알고리즘에서요, 측정을 했더니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가 79,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데이터는 85.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뭐 과소적합이라 했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높아야 된다고 했어요. 0.001이라도 이해 안 돼요. 만약에 이웃의 범위를 한번 줄여볼까요? 예, 아무래도 다 이웃의 범위를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네, 얘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게 이웃의 개수예요.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웃의 개수니까 이웃의 개수를 한번 줄여보고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이웃의 개수를 뭐 줄였더니 스코어가 조금 아까보다 높아졌네요. 8985. 이웃의 개수를 3개 정도로 설정하고 나니까 기본 디폴트 5개일 때보다는 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8985 정도만 하고 이제 K 니어버스로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는 K 근접 알고리즘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알고리즘을 측정했더니 니어버스 이웃 데이터를 3개로 두고 했을 때가 아까 기본 디폴트 5개보다 조금 높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얘는 기본이니까 그냥 해보고 이제 우리가 직접 오늘 할 거 로지스틱 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여기도 K 최근접 이웃으로 해놨죠. K 최근접 이웃이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자, 로지스틱 회계는 앞에 우리가 했던 선형 회계랑 같은 원리예요. 뭐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선형 회계. 앞에 리니어 레그레이션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였어. 방정식을 학습해서 뭐 해당 방정식에 있는 비율기 또는 절편을 우리가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측할 때 그 절편, 비율기와 절편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였어요. 그 같은 원리로 분류를 하는 게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같은 원리로 분류를 하는 거. 그러면 얘가 뭐부터 분류하냐? 우선은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진 분류로 먼저 해볼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 큰 거. 민지, 비건지. 앞에 우리가 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로 했던 데이터 형태처럼 종류를 그냥 2개로 클래스를 2개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를 2개로 나누고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이진 분류, 1인지 0인지를 분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이름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에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인공지능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 책에 로지스틱 회계가 설명이 안 돼 있는 책은 없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회계는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도. 로지스틱 회계. 얘는 로지스틱 회계. 얘는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 클래스. 여기서 말한 클래스는 분류예요. 분류. 분류. 뭐 물고기 종류다 이 말이에요. 분류마다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방정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분류마다 방정식을 학습. 얘가 기본 포인트입니다. 분류마다 방정식을 학습한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건 똑같고, 이해를 안 했네요. 앞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죠. 그 중에서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하는 건데 해당 넘파이 배열 안에 있는 이 판다스 데이터에 뭐 컬럼명 있죠. 컬럼명을 입력하면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뭐 넘파이로 변환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인풋 데이터는 특성이죠. 무게, 길이, 대각선, 그다음 높이, 넓이. 그게 필요한 거고 지금 인풋 학습에 필요한 거. 그다음 타겟은 분류죠. 타겟은 분류 항목만 가지고 와서 뭐 타겟 데이터로 배열로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원래는 얘가 통으로 있었는데 각 항목별로 따로 나눈 겁니다. 얘는 훈련시키는 데이터, 얘는 타겟 분류값. 그래 놓고 그걸 전체를 뭐 트레인 스플리트 해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지금 현재 나눈 거예요. 그거까지는 일반적으로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중에서도 종류가 뭐 봄인 거랑 긴 것만 두 개 더 뽑아서 다시 배열로 반환하겠다. 이 말이 이진 분류니까. 2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거 그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 전처리가 다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놓고 뭐 하냐면 표준화를 시켜놓고
우선 돌리기 전에 훈련을 시키기 전에 얘 뭐 하냐면 원래의 우리 트레인 스켈드에 뭐가 있냐면 원래 트레인 스켈드는 얘가 섞었으니까 스켈드 했으니까 스켈드 하면 잘 모르겠다. 섞기 전에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섞기 전에 스케일 조정하기 전에 거 볼게요. 인풋이 트레인 타겟을 봐야 되겠네. 타겟 섞여져 있으니까 5개만 찍어볼까요? 5개. 트레인 타겟. 훈련 데이터 타겟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 데이터 타겟 5개 앞에 거 5개만 찍어볼게요. 형태를. 타겟이 뭐 분류입니다. 분류값. 뭐 분류값이 출력되는데 뭐 시간 얼마 걸리지? 트레인 타겟 5개 맞는데? 자, 분류를 트레인 타겟 하면 분류 항목이죠. 거기에 임의로 섞여져 있는 거 5개 찍었더니 뭐 그렇게 나왔어요. 브레인 이거 도미였고 파이크가 뭐였더라? 갈치였는가? 스멜이 빙어였고 나머지 모르겠어요. 그거로 섞여져 있네요. 분류 항목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뭘 뽑아내야 되냐면 뭐 도미 데이터랑 스멜트 빙어만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저기 배열의 인덱싱을 하는데 뭐 트루값에 해당하는 것만 얘가 뭐 지금 트레인 타겟이 브림인 거랑 트레인 타겟이 스멜트인 것만 true로 설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false입니다. false. 그래서 그 배열을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얘를 보면 되겠죠. 얘를 그러면 프린트 그러면 아까 앞에 거 5개였으니까 앞에 거 이거 5개니까 얘는 tru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입력이 되는 배열을 새로 하나 생성한다 이 말이에요. true, false 값만 있는 거. 그거 true, false 값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만 배열로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이 얘가 인덱스 거기에 들어가는 이걸 봅시다. 출력이 뭘로 되는지. 필터링 바로 다중 분류를 해도 되는데 자 보세요. 그렇죠? 브림은 true 그 다음에 스멜하고 브림 빼고 그러니까 도미하고 빙어 빼고는 다 펄스 됐어요. 트루 펄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새로운 별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뭘로 인덱싱에 넣으면 트레이스 필드에 뭐가 있었죠? 뭐가 원래 데이터 이 길이 무게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걸 스킬돼 있으니까 소점 자리로 아마 변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중에 트루값만 다시 뽑는다 이 말이에요. 트루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진 배열을 새로 생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트루값 그러니까 뭐 도미와 빙어 데이터 따로 뽑겠다 이 말이에요. 도미와 빙어 데이터 뽑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훈련은 트레인 테스트죠. 트레인 그게 스케일드랑 타겟입니다. 타겟도 분류도 뽑아야 되죠. 분류도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야 됩니다. 원래 데이터도 마찬가지, 인풋도 마찬가지고 타겟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트레인도 있고 트레인 타겟도 있고 그 다음 훈련 데이터도 있고 훈련 타겟도 있죠. 그 2번 해가지고 같은 원리로 뽑아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 브림하고 스멜트만 남아있을 거예요. 트레인 타겟을 보면 이제 도미랑 빙어만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이진 분류를 위해서 돈과 빙어만 데이터 따로 필터링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섞여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브림, 스멜, 브림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필터링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고래 놓고 이거 스케일드 2 요것들은 이제 뭘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훈련을 시킬 거예요. 로지스틱으로 이제 돌려볼 겁니다. 자, 이름이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에요. 뭐 이제는 뭐 트레인 스킬드 되어 있는 거에서 뭐 도미와 빙어 데이터만 따로 뽑아낸 걸 훈련시키죠. 그래서 똑같이 트레인 테스트 각 스코어만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스코어만. 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스코어는 정확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분류에서는 이제 정확도예요. 예측은 뭔가 오차가 적게 난다 이 말이었고 얘는 분류에서는 정확도입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얘가 정확도를 측정해 볼게요. 벨로시티 회계 이진 분류 정확도. 자,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확도가 1.0, 1.0, 100%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도 100%. 이거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도 100%. 다 맞춘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아까 테스트 트레이닝 말고 5개. 테스트 데이터에 타겟 5개를 찍어볼까요? 우선 걔를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얘에 타겟 5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뭔지 프린트. 자, 이래 놓고 스코어 찍고 프레딕트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연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네, 프레딕트로 테스트 데이터에 5개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앞에 거 예, 또 5개. 5개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측정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그 다음에 앞에 거 5개를 뭘로 예측하는지 볼게요. 정확하게. 얘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미 데이터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얘가 스케일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 이거. 지금 뭘로? 처리가 되어 있어갖고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어차피 1.0%라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의 타겟은 스멜 브림 이런데 그걸 정확하게 스멜 브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100% 1.0이니까 100% 예측한다 그 얘기예요. 100%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분류에서 100%다 이 얘기예요. 1.0, 1.0 훈련 데이터도 1.0 테스트 데이터도 스코어가 정확도가 1.0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자, 내용을 볼게요. 그래 놓고 그러면 얘가 얼마의 확률로 얘를 돔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빙어로 인식하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돔인지 빙어인지 얘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인식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각 클래스별로 확률이 있어요. 확률. 그 전에 이게 지금 이거 있죠? 0인지 1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여기 분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돔이 0인지 그 다음 빙어가 0인지 1인지 몰라요. 그거는 알고리즘에서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고리즘에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돔이 0이고 빙어가 1이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에 클래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언더바가 붙으면 파이썬에서 언더바가 붙으면 특별한 기능을 하는 속성이라든지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클래시스 하면 클래스 분류가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인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여기서 우리가 판타스에서 아까 중복되는 값 빼고 리턴을 했죠. 종류를 그거랑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돔하고 빙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돔하고 빙어가 각각 인덱스가 뭔지 이가 여기 배열로 반환이 돼요. 그럼 인덱스가 순서다 이 말이에요. 인덱스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요거 림 얘가 0번째죠? 그럼 스멜 해서 얘가 0번째 얘가 0이고 얘가 1이다 이 말입니다. 0, 1로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만약에 0, 1로 분류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게 2개 클래스 돔하고 빙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얘가 분류에서의 정확도가 앞에 저 어디지? K-Nearest 클래시파이어는 많은 걸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만약에 도미가 3개고 빙어가 2개면 그건 이웃을 5개로 줬을 때 많은 것대로 했어요. 많은 거, 큰 거. 그래서 뭐 확률이 아니었어요. 걔가 뭘로? 불임 도미 3개고 만약에 빙어가 2개면 그걸 뭐 도무로 인식합니다. 수를 세서 많은 걸로. 그런데 로지스틱 표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다. 뭐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샘플 데이터가 많은 확률이 아니고 방정식을 계산을 해서 확률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 그러면 과연 몇 프로의 확률로 얘를 도무로 인식하는지 몇 프로의 확률로 빙어로 인식하는지 그 확률을 볼 수가 있어요. 확률. 그게 프레딕트 프로바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확률을 반환을 합니다. 각각 종류에 따르는 확률. 얘가 뭐냐면 얘가 클래스별로 확률을 반환해요. 클래스 뭐 분류별로 확률을 반환한다 이 얘기예요. 분류별로 확률을 반환해줍니다. 테스트 스케일드로 아까 예측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로 얘를 분류하는지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프레딕트 언더 프로버 하면 얘가 확률별로 클래스별로 반환을 합니다. 확률을 반환. 앞에 확률이 뭐 미의 확률이고 뒤에 나오는 확률이 빙어 확률이에요. 그래서 다시 확률 반환. 클래스 찍어보면 되겠죠. 클래스 뭘로 이루어졌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의 확률로 얘가 분류를 하는가. 자, 출력을 해보면 여기가 밑 있죠. 이거 아까 분류였습니다. 분류 몇 개의 분류인지 클래스 종류 앞에 그러니까 브림이 여기가 이 라인 지금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값이 브림입니다. 브림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열이 빙어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걸 스멜로 분류를 했죠. 당연히 왜? 이 뒤에 게 0.714로 확률이 높죠. 그래서 얘를 빙어로 인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이거 확률이 맞나? 얘가 높죠. 그러니까 스멜이고 0.04보다 0.96이 높습니다. 이거 데이터가 틀린 것 같은데. 데이터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봅시다. 테스트 스케일드 2 스케일드 2 해야 되는 같은 값이니까 스케일을 조정된 거 가지고 와야 되네요. 스케일 조정된 거 데이터 잘못 가져왔네요. 스케일 조정된 거 안 가지고 오고 스케일 조정하기 전에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도목파 졌네요. 봅시다. 첫 번째 데이터 스멜로 인식했으니까 두 번째 열의 확률이 더 높아야 되죠. 맞죠? 0.96. 그 다음에는 앞에 거는 0.99 확률로 브림 했으니까 도미로 인식한 거 맞고 뒤에 거는 다시 빙어, 도미.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딕트 프로바는 해당 데이터를 주고 예측 데이터를 주고 그 예측 데이터에 뭐 분류별로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얘를 분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 두 개 다 합하면 1%죠? 100% 되죠? 0.04 플러스 0.96 하면 100%입니다. 두 개 다 각각 그렇죠? 더해보면 1%. 그러니까 얘가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식한 거예요. 각각. 그게 프레딕트 프로바 메서드의 내용이에요. 뒤에 거는 라운드 뭐 소점 3자리 반올림해서 소점 3자리로 뭐 반올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가 얘는 이진 분류 두 가지 종류로 분류했을 때의 스코어는 뭐 1.0, 1.0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이진 분류가 맞다. 로지스틱 분류가 가장 최적화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다중 분류를 해야 돼요. 다중 분류. 우리가 할 게 다중 분류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다중 분류. 이건 이진 분류였고
다중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 말고 원래 데이터 얘 이제 빼고 요놈 빼고 이진 분류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빼고 봅시다. 빼고 요거 빼고 자 다중 분류예요. 다중 분류. 자 이제 분류 물고기 종류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이제 특성은 그대로 줄 거예요. 무게, 길이, 그 다음 대각선 길이, 높이, 그 다음 넓이를 그대로 주고 뭐 분류가 물고기 분류 있죠. 아까 저거 7개 응? 몇 가지? 요거 파키, 퍼치, 하이크, 로티스맨, 화이트 피쉬까지 7개를 분류하겠습니다. 7개 7개. 자 그러면 우선 데이터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따로 찍어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로 로이스티 분류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봅시다. 하고 스코어부터 측정하고 자, 로지스틱 분류는 뭐가 있냐면 인수값이 있습니다. 인수값. 로지스틱 분류는 실제로는 다중 분류에 적합한 알고리즘이에요. 다중 분류. 그러면 다중 분류면 우리가 다중 분류와 그 다음에 특성이 여러 개예요. 지금 현재가 특성이 여러 개. 저번 시간에 했을 때 특성이 여러 개면 뭐지 특성이 여러 개면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했죠.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특성이 다중특성 특성이 많으면 어떤 정확도냐면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그렇죠?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지. 훈련 데이터에 너무 알맞게 학습을 한다. 이 얘기예요. 다중특성은. 자, 그래서 특성이 많으면 훈련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 이게 뭐 과소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과소적합. 과소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필요한 게 특성 규제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특성 규제에 했던 알고리즘이 리트와 라쏘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알파 값을 줘가지고 제한을 좀 하는 거였어요. 알고리즘 그 비율기를 조금만 주는 거였어요. 그게 가소적합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로지스틱 회귀는 로지스틱 회귀도 그걸 좀 이용합니다. 성형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특성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중분류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도 마찬가지로 인수값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가 C가 있어. 대문자 C. 얘가 리치와 라쏘처럼 규제값입니다. 규제값. 리치와 라쏘의 규제값 알파 값이 있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규제. 그러면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규제가 크다 이 말이 잘못되네요. 규제를 많이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규제가 커요. 똑같아요. 규제가 큼. 기본값은 1입니다. C 대문자 C예요. 규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얘기부터는 이제 반복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딥러닝은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반복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반복을 시켜요. 반복. 왜냐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인수값이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 맥스이터라는 인수값이 있어요. 반복 횟수가 있는데 기본값은 100인데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성이 5개죠. 저번에 리니어 레그레이션 했을 때면 또 3개였는데 5개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복을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기본값은 100인데 책에는 얘를 1000으로 두고 반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으로 두고. 자, 그래서 우선은 규제값은 책에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으로 두고 기본 맥스 이터는 1000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얘가 특성이 많기 때문에 1000 정도로 두고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LR.pit에서 트레인 스케일도 하고 스코어만 찍어봅시다. 우선 스코어만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스코어만 찍어볼게요. 기본만 지금 기본 디폴트만 이용해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훈련 로지스틱 회귀
자, 그렇게 해서 기본값을 주고 훈련을 시킬게요. 반복이에요, 반복. 자, 뭐 했더니 93, 그 다음에 925 이렇게 나왔네요. 93, 0.93, 0.92. 아까 이진분류. 동인지 빙어인지 할 때는 1%, 1.0에서 100%인데 다중분류일 때는 조금 정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두 개 중에 한 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 개 중에 하나 찾는 게 조금 확률적으로 다르겠죠. 그래서 93, 925 이렇게 내려갔어요. 93, 925 뭐 이 정도면 9 넘어가면 괜찮은 정확도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얘의 원리는 로이스테이크 요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항목이 무게였죠. 그 다음 길이, 대각선, 높이, 두께 플러스 절편. 이거 앞에 선형회귀의 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지스틱도 방정식을 계산해서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방정식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G값은 이거 다 계산한 G값이에요. 그렇죠? G는 요거 계산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의 무게 곱하기 A가 이제 기울기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 무게에 대한 기울기, 길이에 대한 기울기, 그 다음에 대각선에 대한 기울기, 높이에 대한 기울기, 두께에 대한 기울기 플러스 절편. 절편. 저번에는 ax 플러스 b 이랬던지 아니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절편 이랬죠. 지금은 요 특성들이 다 각각의 기울기와 곱해져서 방정식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길죠. 지금 현재. 그러면 특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정식의 식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5개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걸 G값으로 계산을 하면 일단 G값이 나오죠.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었던 플러스가 되었던 뭔가 값이 나옵니다. 뭐 기울기나 절편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봅시다. 이좀 분류해서 말고 여기 있네요. 코이프가 있고 인터셉트가 있어요. 인터셉트. 얘가 지금 다중분류죠. 다중분류에서 지금 5개를 찍어볼게요. 5개. 뭘 확인하냐면 원래 테스트 데이터에 타겟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타겟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가 뭐냐면 얘는 여기서 클래스라고 한다 이거 했습니다. 클래스가 종류가 지금 7개죠. 7개. 그렇죠? 7개. 뭘로 분류하는지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앞에 거 얘를 프레딕트 떼기 전에 테스트 타겟 앞에 거 5개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찍고 테스트 데이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앞에 거 5개 5개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스멜, 화이트, 화이트 PC. 지금 이제 종류가 많고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엄청 잘 섞여져 있어요. 지금 섞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과연 예측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뭘로 예측하는지 90%가 넘으니까 그렇죠. 100% 다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한 개 정도 틀리든지 그럴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지금 한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측. 그래서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봅시다. 뭘 빼먹었는지. 자, 퍼치 맞고 스멜트 화이트 PC 대구를 로치라고 예측을 했어요. 분류를 했네요. 요거는 맞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한 개 틀렸습니다. 5개 중에 한 개. 그렇죠? 그러면 10개 하면 아마 90%니까 10개 하면 한 개 틀리겠죠? 90%니까. 그래서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90%의 정확도니까. 요렇게 분류를 했어요. 얘가.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프로바가 있었죠?
분류에 따라서 어떤 확률로 분류를 하는지 프로바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바 함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분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순서가 우리가 여기는 있죠. 여기에 주는 넘파이 순서 있죠. 요거하고 안 맞아요. 순서대로 얘네들은 정렬을 안 시킵니다. 얘가 로지스틱 회기가 분류를 따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아까 확인했던 거 요거 유니크 해서 확인했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은 뭐 클래스 속성값으로 확인해봐요. 속성값. 얘가 진짜예요. 순서가. 그래야지만 순서대로 뭐 클래스별로 분류되는 확률을 몇 프로 분류했는지 아까 이진 분류 도미하고 빙어는 도미인지 빙어인지만 나왔죠. 얘는 클래스별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7개 보여집니다. 갱은 뭐 데이터가 5개입니다. 5개. 그러니까 얘가 보여지는 게 5행 7열이 보여져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여기에 이 알고리즘이 뭘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순서가 브림, 파키, 퍼티, 파이크, 로티, 스멜, 뭐 화이트 피쉬. 얘는 이 순서 뭐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ABCD 순서인가? ABCD 아마 오름차순 정렬인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순서. 그러면 첫 번째가 퍼티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퍼티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열의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도미는 0%, 확률이 0%다. 이 말이야. 파키는 0.014%, 퍼티는 0.841. 지금 현재 얘가 높죠. 그 다음 파이크는 0, 그 다음 0.136, 그 다음 0.007, 0.003 해서 뭐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높네요. 세 번째. 그랬더니 뭘로? 퍼치로 예측을 했죠.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거 각각 다릅니다. 밑에 거는 스멜로 예측했습니다. 스멜. 얘는 둘, 셋, 넷, 여섯 번째. 이거는 여섯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가 그래서 요거 제 확률이 높네요. 0.946. 0.946. 아까 틀린 거 한 개 있었죠?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화이트 피쉬인데 로트로 예측을 했어요. 요놈. 그거는 화이트 피쉬면 맨 마지막 게 높아야 되는데 로치는 그 앞에 거 0.567 확률로 얘를 분류를 했네요. 화이트 피쉬라고 원래는 퍼치인데 화이트 피쉬라고 원래 화이트 피쉬인데 로치라고 예측을 했죠. 0.567이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그냥 아반 조금 넘은 겁니다. 그 확률로 얘를 예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디 프로바 하면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무슨 확률로 얘를 분류했는가. 여기 좀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얘가 뒤에 어디랑 내용이 연결되냐면 딥러닝이랑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C 규제값이 클수록 규제가 크다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수치가 작을수록 규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수치값이 작게 주면 규제가 크단 말이에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해가 보듯이 아까 이진분류에서 있죠. 이진분류에서 도민지 비건지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중분류일 때를 보면 얘가 T값을 계산해요. 뭐 방정식 결과값을 계산하죠. 그러면 방정식의 결과를 출력해보면 결과값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 C, D, E, F 여기까지가 기울기라고 했고 F는 절편이에요. 절편. 이거 T값을 출력하고 안 냈어가 있을 텐데 이진분류에서 값을 출력하는 메서드가 여기 있네. 값을 계산한 거. 아까 이진분류를 다시 볼게요. 왜냐면 저기 어디 다중분류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진분류. 요거 여기서 이진분류에서 요거 있죠. 방정식 계산한 요거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계산한 값. 방정식의 시가 얘가 뭐냐면 두 개 있어요.
LR에 보면 이름이 여기 있네요. CISION SION 언더바 펑션 그러면 그걸 계산해 줍니다. 아까 테스트가 있었죠? 테스트 스케일더 5개에 대한 뭐 방정식 값을 출력해 준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 값 요걸 출력해 보겠습니다. 방정식 요거 아까 이진 분류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하는 거 도민지 분건지 분류하는 거 그거 내용만 보세요. 우선 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5개 테스트 데이터 5개였으니까 요거 방정식 계산한 값이 첫 번째 거는 0.91이고 3.5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0.5 각각 값이 다르죠. 방정식의 결과값은 각각 달라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왜냐 이 데이터가 다르니까 표준 데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방정식을 학습하는 결과값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얘 그래프 요거 G값 있죠? 얘가 범위가 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범위가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률은 범위는 얘는 요거의 결과는 그렇죠? G는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까 얘는 프레딕트 프로바 했을 때에 확률로 변환해 줬습니다. 이진이가 어디 있었지? 금방 그러니까 이진 분류니까 앞에 거의 확률, 뒤에 거의 확률. 그러니까 결과값은 이런데 얘가 실제로 계산해서 얘를 분류하는 건 이 확률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얘가 확률은 범위가 우리가 뭘로? 확률은 0에서 1이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방정식에 계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얘를 뭐 확률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변환해 주는 함수를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 합니다. 로지스틱 함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뒤에 가서도 나와요. 저 뒤에. 다시 그때 할 거예요. 어쨌든 방금 전에 봤듯이 방정식 계산은 G값이 범위가 각각 다르죠. 이걸 보고 우리가 확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결과는 어쨌든 학습하는 건 얘가 로지스틱 헤이거가 방정식을 학습을 합니다. 방정식을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하다 보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확률 있죠? 요걸로 확률 범위는 0.0부터 1.0까지가 확률이에요. 요걸 요렇게 변환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뭐 아까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이 5개의 데이터를 뭐 클래스에 대한 확률로 변환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때 필요한 함수가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걸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방정식의 결과를 확률 사이의 수치인 0에서 1 사이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 확률 결과값 요걸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를 구하는 거죠. 요거. 그러면 다중분류는 분류가 여러 개입니다. 분류가 클래스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진 분류는 얘가 한 개씩밖에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이 G가 한 개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중분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각각의 우리가 예측하는 데이터의 이 값을 클래스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위 있죠.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에 뭐 구하냐면 클래스가 7개죠. 첫 번째 데이터에 뭐 7개의 G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각 데이터마다 G를 구한다. 그래서 그게 뭐 G 값을 클래스별로 구합니다. 클래스별로 한 개 데이터 학습할 때마다 뭐 G 값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각 클래스별로 우리가 아까 다중분류에서일 때 뭐 프레딕트 프로바 하면 각 데이터별로 5개 데이터에 뭐 요거 각 클래스에 확률이 나왔죠. 그걸 변환해 주는 걸 다중분류는 그걸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방정식의 결과를 이진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 다중분류일 때는 G값
방정식 결과 클래스별로 나와요. 그걸 다시 확률로 변환한 게 소프트맥스다. 이 말이요. 아까도 봤듯이 G값이 0부터 1 사이가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그걸 확률이 되려면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진일 때 로지스틱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분류일 때는 뭐 소프트맥스 함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중분류일 때 한번 볼까요? 다중분류일 때 얘가 다중분류야. 그럼 여기 G값은 많겠죠? 그러면 얘는 봅시다. G값이 이렇게 볼까요? 자, G값이 얘는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G LR 어디 갔니? 테스트에 5개만 계산된 값을 보겠습니다. 자, 얘도 테스트 스케일도 5개 똑같이. 그런데 얘를 이래 놓고 프린트로 얘 형태를 좀 찍어 보겠습니다. 쉐이프 먼저 찍어보고 볼게요. 왜냐면 지금 형태가 어떤 건지 지금 클래스별로 G값이 나온다고 해서 이 형태부터 찍어볼게요. 괜히 출력했다가 왕창 출력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배열에 뭐가 리턴되는지를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자, 쉐이프를 찍어보면 5행 7열이네요. 왜 데이터가 5행은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 5개인데 G값이 아까 이진 분류일 때는 그죠? 뭐 데이터 1개니까 G값이 1개 이진 분류일 때는 각 G값이 하나씩만 나왔어요. 해당 데이터에 대한 뭐 하나, 둘, 셋, 넷, 5개 데이터가 5개니까 값이 5개에 맞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5개인데 7열입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했죠. 각 데이터마다 방정식 7개 뭐 클래스별로 방정식 7개를 다 학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행 7열 나오겠죠. 그럼 그러면 얘 다 찍어 봅시다. 5개 다 찍는데 뭐 얘도 계산을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이걸로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반올림 해서 프로바가 아니고 DEC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반올림을 해서 전체를 찍어볼게요. 얘가 뭐 방정식의 결과값이에요. 자, 방정식 결과값 보세요. 뭐 얘가 첫 번째 데이터의 방정식 값이에요. 뭐 각각의 분류 클래스별로 방정식이라 했습니다. 요거 그림의 뭐 방정식과 학기의 방정식과 그러니까 7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렇죠? 데이터는 5개, 결과는 얘기했듯이 로지스틱 회계는 다중분류일 때는 G값을 클래스별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계산을 했더니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렇게 방정식 결과값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의 방정식 결과값, 세 번째 데이터의 방정식 결과값. 그러면 이걸 또 요 위에는 확률로 변환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확률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때 변환해주는 함수가 다중분류일 때는 뭘로? 소프트맥스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변환하는 거, 계산하는 거 뭐 책에 뭐 내용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어차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계산에 원리나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뭐가 사이클론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어쨌든 뭘로 변환해주는 게 어떤 함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로지스틱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왜냐면 뒤에 틴러닝 하면 또 함수가 다른 종류가 많아요.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 결과를 보면 알겠죠? 클래스별로 방정식을 학습하는구나.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159개면 159개의 데이터 곱하기 7 방정식 결과가 150 곱하기 7의 결과를 학습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까 테스트 데이터하고 뭘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니까 그걸 다 학습한다 그 얘기입니다.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걸 또 뭐 한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량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 한번 여기 볼까요? 요거 C값, 규제값. 자, 뭐 숫자가 클수록 C는 규제값이라 했습니다. C는
왜냐면 지금 특성이 몇 개 되니까 규제를 조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규제값. 숫자가 클수록 반대라고 했죠. 규제가 덜 조금 규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클수록. 맥스 이터는 그냥 편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얘가 책에서는 그냥 한 20번 줬어요. 원래 기본 데이터 값은 1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기본 값인 1로 두고 한번 해볼까요? 1로 두고 얘는 스코어만 측정할 거니까 스코어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스코어만 측정하면 됩니다. 이제 스코어만 결과만 보면 되니까 규제 값을 한번 1로 둬볼게요. 규제가 숫자 클수록 규제가 덜하단 말인데 숫자가 클수록 얘는 규제를 거의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규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규제 봅시다. 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규제를 20으로 뒀을 때는 93이었어요. 0.94. 아, 낮아졌네요. 그럼 이거 안 됩니다. 거기다가 테스트 스코어도 높으니까 이해 안 돼요. 중간에 거. 규제 중간에 거 10. 1하고 20 사이. 이렇게 줘볼까요? 대충 두고. 그렇게 했더니 높아졌네요. 아, 얘가 규제가 덜한 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규제가 덜한 쪽으로. 9.1, 9.2도 안 됩니다. 왜? 가소적합이니까. 그러면 얘가 도대체 1부터 100, 저기 규제값이 기본값이 1인데 얘를 적절한 규제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죠? 20이 맞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게 적절한 규제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번 주에 했던 건 뭘로? 각각의 테스트 스코어와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배열로 생성하고 인수값을 바꿔가면서 그 배열의 결과값을 어펜드 시켜놓고 그걸 그래프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훈련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가 높으면서 가장 가까운 지점 그게 적절한 규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규제를 찾아봅시다. 그래프로.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규제 찾기.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규제 찾기. 예, 필요 없으니까.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요것만 다릅니다. 규제 값을 1부터 100까지로 지정해줬습니다. 1부터 100까지. 너무 촘촘하게 하면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10 단위로 증가시켰습니다. 여기는 분류가 단위가 동일하니까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대로 쓸 거예요. 로그 함수 안 쓰고. 그래서 규제의 리스트가 1부터 100까지예요. 1이 기본값이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반복해서 스코어를 측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C가 C값 요거예요. 그 다음에 맥스 히트는 1000번으로 두고.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각 어펜드해서 플로트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적절한 규제 찾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놈도 요거 규제를 찾아야 되니까 우선 얘를 안 돌리고 훈련을 안 시키고 핏을 우선은 안 시키고 찾아봅시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놓고 뭘로 플로트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적절한 규제 찾기. 규제를 얼마 C 값을 찾는 거예요. 원래는 맥스 히트도 찾아야 됩니다. 맥스 히트 반복 횟수도 우리가 정확도에 스코어에 영향을 줍니다. 반복 횟수를 당연히 반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연습량이 많아지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량이 많아지면 정확도가 올라오는데 훈련 데이터의 정확도가 올라가요. 뭔가 많이 하면 훈련 데이터에 조금 적합하게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이 달라요. 아무래도 테스트 데이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한다. 그거는 특성이 많다. 데이터 훈련량이 많다. 그거는 다 훈련 데이터가 더 많이 적합화되어 있는 학습을 진행한다.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0부터 100까지 주황이가 테스트 스코어예요. 테스트 스코어는 이게 한 10 정도 됐는가 봐요. 10 정도 되고 나서는 똑같습니다. 925로. 그렇죠? 925 정도. 그렇죠? 0.925 정도.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그러면 파란 게 훈련 데이터니까 훈련 데이터가 높아야 되겠죠. 만나는 지점은 안 됩니다. 똑같은 건 여기까지는 어쨌든 가소 적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 여기 사이가 보니까 여기가 20인데 한 19, 20 사이 정도 18, 19, 2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것 같아요. 어쨌든 파란 게 주황이보다 올라가야 되고 두 개가 가까이 돼요. 여기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되면 여기가 훈련 데이터가 0.97오고 텍스트 데이터가 0.95는 과대적합이에요. 당연히 이해 안 돼요. 100이면 규제를 거의 안 한단 말이겠죠? 그러면 규제를 안 한단 말은 모든 특성을 다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규제를 안 하면 뭐 특성의 기울기를 다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학습을 많이 훈련 데이터에 학습을 많이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훈련 데이터의 과대적합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25, 20, 30 넘어가는 정도도 아니에요. 이 과대적합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되었을 때면 거의 20에 가깝네요. 19, 20, 19로 한번 해놓고 봅시다. 19, 20 사이에요. 19, 20 사이 정도. 그러면 이제 규제는 대충 찾았으니까 이래 놓고 다시 얘를 20일 때 19하고 20을 비교해 볼게요. 19와 20으로 19로 다시 주고 그랬더니 9, 2, 4, 9, 2 테스트가 높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아직 꺾어선 그래프가 아닌가 봐요. 제 성에 20이 제일 적합한 거. 그래서 책이 20으로 준 것 같아요. 책이 20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준 것 같아요. 자, 20이 아까 처음에 줬을 때 값이 20에 9, 3, 9, 2. 이해가 최적인 것 같죠? 21 한번 줘볼까요? 어쨌든 하나라도 뭐가 조금이라도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아까 여기 어디? 테스트 조건은 9이 오라 했습니다. 9, 4. 그렇죠? 아까 갈수록 그래프가 규제값이 수치가 클수록 뭐 규제를 덜 할수록 훈련 데이터 스코어가 높다고 했어요. 20이나 21이나 얘가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한 20에서 21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9, 4, 9, 2 정도 이 정도는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했고 이 두 개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값이 20에서 21 정도. 이 데이터의 이 알고리즘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정도가 적합하다. 책에서 잘 준 것 같아요. C 값을 적당한 값을 책에서 올려줬습니다. 이게 로지스틱 알고리즘입니다. 로지스틱 알고리즘. 그러면 로지스틱 알고리즘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면 딥러닝이 로지스틱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요. 그런데 학습을 하는데 로지스틱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러 번 학습을 합니다. 얘는 여러 번도 뭐 어떤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로지스틱 뭐 시그모이드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가 뭔지는 알아둬야 되겠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 함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다중분류일 때 방정식의 결과값을 확률의 범위인 0에서 1 사이로 변환하는 게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뒤에 가면 또 함수의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나오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알아놓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